자, 지금 일단은 오늘은 기초 교육 내용에서 조금 심한 내용이죠. 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주식 지금 현재 차트가 나오는 모든 뭐 코인이든 지금 선물이든 주식이든 어쨌든 이 모든 구간에서 이 변동성과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도 최대한 유연하게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치라든지 마디값, 대행자리값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이유나 내용 해석을 좀 가져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정말 많은 활용을 하고 잘 가져가면서 관점을 잡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피보나치 지금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비율 자체가 이제 각각의 자리값들이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지금 1과 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일단은 하나의 방향성, 추세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방향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장에. 그럼 여기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항상 이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어쨌든 상승을 하더라도 한 번에 눌림이라는 게 있고요. 낙폭을 가져가더라도 반등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근데 이 눌림 자리가 그냥 한없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반등이라는 게 그냥 계속적으로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상승을 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그냥 지금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는 있겠지만 사이사이 봤었을 때는 캔들의 변동성 움직임이 이런 파동을 그려가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을 가져가더라도 최고점에서는 낙폭, 이 낙폭이 다시금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 맞춰서 현재 가장 지금 현재 데이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며칠간의 추세 아니면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일단 보면서 전체적인 뷰나 관점 자체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보조 지표나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뭐 그런 도구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일단은 최근의 시장 트렌드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무슨 얘기냐? 자, 하락을 가져가더라도, 그쵸? 상승을 가져갈 것이고, 이 상승이 계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한 번은 눌리는 구간대. 그리고 다시 상승. 뭐, 여기서 추가 하락.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대응자리 값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해석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저와 함께 계속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해석을 드리면서 어떻게 관점을 잡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조금 1부와 2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일단 좀 기준을 잡아 볼게요. 자, 하락을 했어요. 장이 갑자기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가져갔고 이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뭐 일단은 뭐 원래 하루치 변동성이 뭐 200이다, 300포인트다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일반적인 흐름만큼 이미 시장의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구간대 부근에서는 반등의 조짐이 좀 보이겠죠. 너무 강한 하락. 원래 하루치의 변동성을 뭐 단기간에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가져갔다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의 눌림이나 흐름 자체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반영이 되고 나서 시장에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그럼 이 반등의 기미라고 얘기를 드리는 내용 자체. 자, 반등의 기미다. 기미? 맞나요? 그렇죠? 자, 1번. 일단은 5일선. 선의 변곡. 5일선의 변곡은 뭐냐면 5일선이 이렇게 지금 원행 하락을 보여줬다고 하면 똑같이 캔들의 흐름과 맞춰서 같은 하락을 보여주다가 일단은 매도 방향으로 낙폭을 보여주다가 이제 매수 추세로 전환되는 이 시점을 저는 좀 변곡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5일선의 변곡이고요. 2차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21선 안착, 캔들이 안착하는 거. 보통은 기준 자체를 분봉도 그렇고 일봉상도 그렇고 보통 21선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이유 자체는 제가 볼린저 밴드에서도 중심값을 21선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얘는 모든 가격대나
모든 움직임의 좀 중심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단은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골든 크로스겠죠. 제가 쓰는 거는 일단 단기 대응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 제 하락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상승이었을 때는 이제 데드 크로스 관점을 보면 되겠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하락일 때 기준이고요. 일단은 상승일 때 기준. 여기서 변곡, 상승, 반등일 때 기준이고 일단은 뭐 상승했다 낙폭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이 네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좀 이 하락 추세를 더 이상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진 않고 지금은 한 박자 쉬었다가 가는 느낌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는 기준에서 일단 좀 바라봤을 때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 0.382짜리 값을 터치하고 가져갈 확률이 일단은 제가 좀 표현을 하는 거는 60에서 70%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낙폭을 너무 크게 힘을 주면서 5일선 이탈 한 번도 없이 매도 추세를 정말 힘있게 줬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70에서 80까지도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와줬을 때는 이 382 자리값까지 터치하는 자리값 흐름 자체가 70에서 80%대까지 좀 나와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 구간의 변곡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의 기미가 나와주는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보고 사실상 일단은 가장 좋은 손절가는 일단은 전저점을 미는 이 밑에 하단 구간대에서 손절을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얘는 끌고 간다라고 하면 382까지. 그래서 우리가 진입에 대한 근거는 여기서 나와준 거고요. 손절에 대한 관점, 익절에 대한 관점까지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에 대한 일단 포지션에 대한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서 낙폭을 가져갔는데 내가 여기서 특정 반등에 대한 기미를 보고 여기서 매수 대응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했는데 시장이 그대로 갑자기 낙폭을 크게 키워가요. 그리고 또 한없이 낙폭을 또 키워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손절 타이밍을 제가 전저점 이탈하면 이 구간대에서 손절을 보면 일단은 손절을 잘 가져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오늘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강하게 상승에 대한 관점이 있어서 이 관점을 계속적으로 끌고 갔다. 근데 일단 좀 너무 오래 좀 보고 힘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까지 낙폭을 가져가는데 일단 대응을 놓쳤어요. 손절에 대한 놓쳤고 이미 여기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관점을 잡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손절을 놓쳤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짝의 반등 주고 다시금 낙폭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했던 거는 적어도 최고점에서 대응을 하는 건 아니었었고 그러면 일부 낙폭을 봤었을 때 이 구간 평단가가 일단은 여기서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저점 그리면 한 번 더 반등 타이밍을 보고 나서 똑같이 이 구간에서 한 자리 더 물을 탈 수가 있는 거죠. 한 개야. 그렇게 됐었을 때 얘와 얘의 중심가, 평단가를 여기서 맞춰주시고 382 언더에서 좀 맞춰주시거나 이 부분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본질 터치했었을 때 382 터치했었을 때는 한 계약 줄이시고 아니면 두 개 다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어쨌든 하나는 탈출하고 하나는 나머지 흐름 자체를 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게 물타는 방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했었을 때 가장 1차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물타는 관점까지 하나의 지금 성공을 한다고 하면 382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이게 1단계예요, 여러분들. 피보나치를 사용하는 1단계 관점인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나와주는 캔들이나 움직임 한번 보면서 다시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웨이 상승이나 원웨이 하락이 나왔을 때 일단 좀 가져가기가 좋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를 보셨을 때 원웨이 하락이 나왔었죠. 여기 구간대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가져갔을 때 자, 제가 말씀드렸던 변곡, 반등 자체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5일선
여기서 앞전에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5분봉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지금 5일선이 틀어지는 관점을 보시면 돼요. 여기 구간대가 지금 하락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상승. 그렇죠? 재차 상승을 가져가는 5일선 커브. 근데 전저점을 다시금 밀고 여기서부터 일단은 상승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까지 이제 강한 상승이었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매수 대응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을 거고요. 그쵸? 뭐 이제 더 욕심 부리다가 부러졌어도 얘는 최소 본절 커버는 볼 수가 있는 자리값이겠죠. 이 정도까지 상승했는데 다시금 내가 본절까지 오면 약수익이나 아니면 내가 진입했던 자리값에서는 적어도 청산해 보겠죠.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은 애초에 여기서부터도 손절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값까지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자리값에서 들어가셨던 분들도 이 변곡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값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이 단기 반등을 노리기 위한 매수 관점을 보는 거는 정말 손절가 짧게 보면서 일단은 대응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충분히 변곡을 보고 5일선이 내려왔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캔들이 이제 안착하는 이 관점 중심값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관점에서 대응을 가져가셨든 두 번째 자리값도 아까도 이제 제가 네 가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안착하면서 넘어가는 관점도 382까지는 대응 자리값을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웨이 상승, 원웨이 하락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큰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값에서는 여기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 여기 그리고 저점 여기 구간대를 있는 이 매도세를 지금 본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 앞전에는 횡보 자리를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일단은 가져가는 게 좋고 여기서 일단은 반대행 뭐 지금 5일선 이런 거 대응한다라고 해서 지금 밴드 뭐 볼린저 밴드 상단선 터치한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매수 대응인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구간 때 매수 대응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디까지? 382까지 먹을 자리 값들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매수로. 이 다음 대행은 어떤가요? 이 다음 대행 자리 값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 382에서는 지금 0.5 이 피보나치는 수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382 0.5 그리고 236 그리고 618 786 886 그리고 1 그리고 1.272 1.414 1.618 여기까지는 저는 좀 많이 쓰는 거예요. 1.618까지 보통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2.24 여기까지는 지금 다 쓰는 자리값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618 뭐 3배 이상 넘어가고 이렇게 가져가는 자리값들은 일단은 뭐 다른 관점으로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1차 관점으로 굉장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거의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 자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래량 지금 기간값이 최소 이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승 자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지켜보는 상승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간값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간값을 조금 더 낮춰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피보나치를. 자, 무슨 얘기냐? 여기 구간, 여기 고점으로 해서 이번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더라도 자, 기간값을 줄였습니다. 고점 자체 이 횡보자리 값을 빼고 가져가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폭이에요. 여기 구간대에서도 지금 아까도 똑같은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382 자리값 끌고 가는 자리값은 훨씬 낮아지더라도 반등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단기간에 흐름 자체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볼게요. 기간값을 더 줄여서 자, 여기 자리값 횡보도 싫다. 나는 정말 찐 매도세 구간대에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간대에서부터 여기 저점은 확실한 매도 추세를 볼 수 있었던 구간이었죠. 여기서도 382까지 반등은 나와준다. 하지만 변곡 구간 확인하고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먹을 자리는 있었다. 아, 여기 앞에 상승 한번 가져갔다 이것도 되게 보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서 고점과 저점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도 나왔죠. 382까지.
아, 여기도 싫어요. 더 최근 움직임으로 가져갈래요. 이 고점과 이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변동이 가장 강한 흐름으로 단기 대응으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여기 저점에서 변곡 보고 대응을 가져가는데 382까지 짧게나마 얘 역시도 터치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결과값에 대해서 너무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연습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바닥에서부터 이제 상승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항상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이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질 매도세면 고점부터 해서 그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고점은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찍고 넘어가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 역시도 지금 찍어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이 원이 상승해서 바라보는 거는 382. 완벽하게 터치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에서는 뭐 5틱을 띄운다든지 5포인트 정도를 띄운다든지 뭐 10포인트 많게는 15포인트까지도 띄워서 이절값 터치 전에 장난을 이렇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익절 구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강한 상승에서에 대한 낙폭 여기서 변곡 그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 때 조금 더 낙폭 가져가고 나서 변곡 그리는 자리값에서 대응을 가져갔어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좋은 구간대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다시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찍으면 지금 여기서는 단기 대응으로 한번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그릴 수는 있어요. 이 다음 고점 피크까지 가져갔었을 때 다시금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한번 지금 여기서 낙폭을 가져갔었잖아요. 한 번 더 고점을 그렸어도 얘가 눌림자리가 확실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382 터치를 한 번 더 보여줬었고요. 더 큰 관점으로 가져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얘는 지금 여기서는 382를 못 가져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게 60에서 70% 상승 흐름이나 힘 자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일단은 가져갈 확률이 7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응을 했었을 때 안 나온 구간은 유일하게 여기 하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한 번 더 잡는 거예요. 다시금 눌림 파동이나 내용 해석이 여기 구간대 횡보해서 안 나왔고 상승으로 가져갔으니까 여기 구간대도 지금 좀 가볍죠. 여기서도 대응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실패 자리 값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도 382까지는 못 눌려줬구나. 그리고 다시금 재차 전고를 돌파할 때마다 이 관점이 피보나치 관점이 깨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생각했던 저점과 고점을 잡았는데 다시금 고점을 깨면서 넘어가면 관점이 깨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얘는 다시금 여기 저점에서부터 고점 새롭게 피크를 잡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382 되돌림이 여기서 나와줬죠. 그래서 이런 강한 하락이나 움직임 자체 해석을 지금 뭐 엘리엇 파동 카운팅으로도 지금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피보나치 하나로만 보면서 382에 대한 관점으로만 지금 시장 대응을 하더라도 일단 특정 눌림에 대한 관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내용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